안녕하세요. 아라캐스트 김진강입니다. 지금 이 컨텐츠가 언제쯤 유튜브에 올라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13일에 진행되는 컨퍼런스의 맛보기 차원에서 제가 한 꼭지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브랜드 컨설턴트니까 브랜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브랜딩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우리 병원에 와야 할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그 병원 환자분들이 병원으로 와야 할 이유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의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랑 함께 또는 혼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작품으로 하나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액션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개원을 했을 때. 근데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애써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고객들과의 경험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초기에 병원을 이제 오픈하고 나서 마케팅을 하겠지만 버티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때 이제 브랜딩, 그러니까 브랜드를 고객에게 이식시키는 작업을 실제로 하셔야 되겠죠. 그 3단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를 만들면 특히 병원 브랜딩이다 라고 하면 저희는 하나의 키워드에 많이 집중을 하죠. 진정성이라는 키워드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진정성이 있어야 환자가 의사를 믿고 병원을 믿고 방문해서 치료를 받겠죠. 근데 그 진정성이란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자고요. 저는 브랜딩에는 3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려요. 용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브랜드 리얼리티가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고요.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요. 이 3단계를 거쳐서 가게 돼요. 브랜드 리얼리티는 뭐예요? 한국말로는 브랜드 고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브랜드를 실제로 만들 때 제가 원장님에게 살아온 이야기들 다 듣고 의사는 왜 됐으며 고객들과의 에피소드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병원을 만들고 싶은지를 막 여쭤봐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렇죠? 팩트. 그러니까 브랜드 리얼리티라는 건 그 고유 원장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유한 역사라는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살아왔던 쭉 역사고 이거를 고객님들의 언어로 환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포장을 하는 과정을 컨설턴트랑 같이 하게 되죠. 그럼 이 브랜드 리얼리티를 만들고 나서 이걸 가지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합니다. 정체성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리얼리티가 내가 살아온 역사랑 진료 경험 뭐 이런 거라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현재보다 조금 더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한 병원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리고 고객에게, 환자에게 우리네 병원은 이렇게 진료하겠어요 라고 하는 약속이나 다짐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사회공헌이 될 수도 있고요. 끝내주는 장비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겠습니다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병원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파이팅 넘치는 어떤 다짐들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돼요. 그러고 나면 이 1단계와 2단계가 잘 수립이 되었을 때 3단계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미지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고객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객이 인식하는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 병원을 이야기하면 우리 병원이란 이름을 딱 들으면 품는, 떠올리는 감정. 그리고 대외적인 입소문이라든가 인지도 이런 것들이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브랜드를 만들어서 병원을 만들어서 병원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브랜딩의 최종적인 목표죠. 그럼 이 3단계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단계, 2단계를 꾸준히 쌓았을 때 비로소 이미지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고유성과 브랜드 이미지는 다르고 브랜드 고유성이 브랜드 이미지로 가도록 하는 이 과정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초기에 버티는 과정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브랜드 이미지 형성입니다.
마케팅의 목표도 거기에 맞춰져야 하고요. 오신 환자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이 브랜드 이미지 형성의 목표를 맞추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브랜드는 일관된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 많이 드립니다. 병원이 만들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이상적인 모습과 고객 간의 괴리가 너무 크면 브랜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 리얼리티를 잘 모은 다음에 이 병원의 리얼리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병원의 아이덴티티를 잘 수립을 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고객들을 향한 병원의 이미지가 이 브랜드 리얼리티에서 설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해요. 자, 예를 들면 브랜드 리얼리티에서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시술을 많이 해서 실력이 뛰어난 의사야 라고 브랜드 리얼리티를 뽑아냈으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당연히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병원, 이렇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향하는 이미지는 뭐예요? 이 병원은 정말 잘하는 병원이야 라고 고객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겠죠. 그런데 나는 실력으로 아이덴티티를 수립을 했는데 고객들이 인식하는 거는 화려한 시설이나 넉넉한 주차 공간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이렇게 고객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랑 병원이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지면은 일관된 전략을 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되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아이덴티티를 수립할 수 있고 고객의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이 자연스럽게 뽑아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에 브랜딩을 만드실 때 우리 병원이 처음 딱 오픈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복작복작하게 넘치게 만드는 데까지 우리가 버티는 그 기간을 뭐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냐면 나의 고유성을 진정성이 될 때까지 버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정성은 브랜드 이미지랑 연결됩니다. 고객들이 나를 인식하는 것이 진정성으로 전달됩니다. 내가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되게 힘이 없는 말이에요. 그냥 고유성일 뿐이에요. 그 고유성이 진정성이 되려면 버티는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기간 동안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리고 내부 병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야 병원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왜 고객들이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지? 아니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이 절대적인 시간 동안 일관된 목소리로 내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내 진정성을 전달해 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딩은 굉장히 장기적인 싸움이고요. 브랜드 컨설팅이 끝났다고 해서 병원의 브랜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브랜드가 끝났으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액션해야 할까? 어떻게 고객들에게 인식시켜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개원 후에 계속적으로 원장님께서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